오늘은 그러면 네. 어떤 종목 차트를 보실 건가요? 네, 일단은 지금 조방자잖아요. 네. 그래서 뭐 원하시는 걸로 시작할까요? 뭐 진짜요? 할까요? 조방자 중에? 네, 원하시는 걸로. 저는, 뭐 하지? 조선 할게요. 조선. 네. 자, 조선은 제가 일단 하나오션을 얘기를 했는데, 자, 지금 잘 보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오션의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핵잠수함 모멘텀. 그러니까 이게 캐나다? 캐나다 핵잠수함 모멘텀. 핵추진 잠수함이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수주를 받냐 안 받냐 이 모멘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하나오션과 하나시스템이 네.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인수를 했죠. 맞아. 그리고 이제 하나그룹에서 필리 쪽 말고도 네. 더 많은 투자를 통해서 어. 이제 확장시킬 거다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네. 네, 그러면서 지금 상승이 나오는 거라서 하나오션은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정고점 부근은 돌파한다고 봅니다. 이야, 그러니까 15만 원은 넘어서 갈 거다. 네. 그러면 전문가님 조선 3사 중에 하나를 가장 사랑하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런 건 아니고 하나 그리고 오션. HD 라인도 보셔야 돼요.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왜냐면 HD 라인이요? 네, HD 현대 HD 라인. 네, HD 한국조선해양 네네네네네. 뭐 등등등 있잖아요. 네. 근데 하나오션을 제가 왜 계속 좋게 얘기하냐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안 팔아요. 그러네요. 지금 몇 거래일째요? 한 5, 보세요. 6거래일. 지금 새해 들어와서 1월 5일부터 계속 사고 있죠. 그러네. 오늘 외국인 엄청 샀어요. 하나오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걸 보고 지금 여기서 팔고 나간다라는 생각을 하기에는 네.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모아주고 있고 네.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고점 돌파할 것이다. 돌파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하나오션은 추가 상승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네. 저는 약간 새 가슴이라 네. 지금 못 들어가요. 못 사겠어요 하시는 네. 분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안으로 볼 수 있는 게 HD 현대중공업. 네. 얘는 오늘 살짝 밀렸는데 얘도 뭐 차트 형태는 비슷합니다. 그죠? 신고가형. 네, 이것도 있고 한국조선해양도 있고 그다음에 중소형 단에서 본다면 뭐 네. LNG 어. 관련주들 기자재. 네, 뭐 한국카본, 음. 동성화이텍 뭐 어. 이런 애들 보시면 되겠고 뭐 요즘에 세진중공업도 그렇고 그래서 왜냐면 네. 하나오션이 지금 단기적인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네. 부담감이 분명히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왜 HD 현대그룹을 보셔야 되냐고 하냐면 결국에는 이 MRO라던가 핵잠수함이라던가 이런 거를 하나오션은 필리조선소를 통해 하잖아요. 그쵸. 근데 HD 현대 애들은 없죠. 헌팅턴 잉걸스라는 미국 기업이 있습니다. 오.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처음 들어봤어요. 네, 헌팅턴. 네. 티커는 HII. 헌팅턴 잉걸스라는 네. 회사가 있는데 네. 거기가 HD 현대중공업이랑 MOU 체결을 했어요. 그럼 그렇구나. 만약에 거기는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네. 직접 미국에서 맡길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럼 거기서 뭔가를 만들면 이 HD 현대중공업과 같이 협업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HD 현대중공업 외에 HD 현대그룹의 조선 업종은 미국에 조선소가 없어요. 그쵸. 그렇죠. 네. 그래서 뭐 톨레스법이 넘어가서 미국 군함을 미국에서만 만든다라는 법안이 풀리면은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그 법안이 해소가 안 되면은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군함을 만들 수 없습니다. 네. 톨레스법 법안이 통과가 돼야 돼요. 근데 네. 만약에 이 헌팅턴 잉걸스를 통해서 수주가 들어가면 HD 그룹주들이 부각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선 쪽은 저는 계속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 관세 그 판결이 네, 지연됐잖아요. 네, 14일 날인가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수요일. 만약에 거기가 관세에 대한 부분이 뭐 그냥 문제 없다라고 판결이 뭐 되면은 그냥 넘어갈 건데 네네. 만약에 문제가 되면은 네. 이게 또 관세비 나올 수도 있습니다. 토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미국 그렇고 정부에서. 근데 미국 정부에서 토해낼 것 같진 않아요 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뭐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네. 만약에 법원에서 그거를 위법이다라고 판결을 내면 네.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쵸. 그럼 이제 품목관세 또 때린다고 이거. 그러니까 뭐 자동차, 철강 이런 걸로 뭐 때려버리겠다고. 또 때린다니까 이거. 그러면은 야. 결국에는 뭐예요? 이제 달러 잘 벌고 네. 미국 기업이랑 뭐 하는 데가 우위를 점하겠죠. 그래서 제가 자꾸 조선 조선이네.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겠고, 네. 그다음에 HD 현대중업 같은 경우도 수급이 굉장히 좋아요. 수급 보시면은 전문가님 약간 수급을 중요하게 네, 생각하시는 저는 개인들이 사는 건 잘 안 삽니다. 메이저만 사는 것만? 네, 외국인 기관이 보는 걸 따라가야. 그쵸. 하나 시스템도 볼까요? 제가 이게 보세요. 제가 이게 지난주 목요일 날 얘기했다 그랬죠. 네. 이게 봐봐요. 외국인들 이렇게 들어오고 이런 걸 보고 말씀을 드리니까 바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딱 전에 알았지? 이게 또 운때도 맞아야 됩니다. 궁합이 또 잘 맞고 요즘 그렇죠. 네. 네, 그런 시장의 흐름과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나오는 결론이기 때문에 네. 그냥 뭐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아유, 저 친구 그냥 운이 좋아가지고 저런 거 아니냐. 운도 실력입니다. 그렇죠. 진짜로. 운도 실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 보니까 댓글에 쌍바닥 월봉 뭐야? 빵빵빵빵 양봉 3개 월봉 21선에서 5일선 크로스 이런 거 사서 기다려봄. 아니 뭐 그거는 이제 월봉 차트를 얘기하시는 건가? 아마 적산병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뭔지 모르시죠? 네, 적산병이 뭔가요? 적산병이라는 게 네. 양봉색에 빵빵빵 나오는 걸 지금 빵빵빵 양봉색에 얘기하는 근데 거예요. 양봉색에 빵빵빵 나오면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저점에서 조정 나오고 하방 경직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네. 양봉색에 빵빵빵 꼬리 없는 거 뜨면은 그걸 꼬리 이제 없는 거. 적산병 캔들이라고 해서 추세 전환을 의미해요. 그게 이제 이거 이런 얘기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일본의 그 혼마 문해이사가 쓴 사케다 오법에 나오는 그 오법 좋아요. 중에 하나가 적산병이라는 게 있고요. 이런 거 어디서 배워요? 저희 솔직히 TV 경기 그렇죠. 채널에서 못 배우잖아. 그렇죠. 만약에 고점에서 음봉이 세 개가 빵빵빵 뜨면 흑산병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하락전환? 그렇죠. 그게 이제 사케다 오법에 나오는 오법 중에 하나예요. 기준 사케다 오법? 사케다 오법이라고. 사케다 오법? 네, 사케다 오법. 그분 이름이 사케다이신 거예요? 그 쓴 사람 혼마 문해이사인데? 그러면 사케다는 뭐지? 사케다 오법 모르겠어요, 저도. 일본 사람이 한 거예요. 여기 치면 나옵니다. 우와, 진짜네. 네, 이런 게 있어요. 이거 그럼 월봉 기준으로 봐야 효과적이에요? 아니죠. 그건 뭐 단기로 보면 주봉 이런 게 이제 오. 요게 상승3법이라고 하고. 네. 그다음에 반대로 이렇게 음봉 뜨고 양봉 3개 하고 음봉 나오면 하락산법이라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정론 이런 것도 이제 이건 계단식 상승을 의미하는 거고 N파 상승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거고 뭐 N자형 패턴 뭐 이러한 것들은요 네. 사실 뭐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뭐 궁금하신 분들 여기 나오면은 네. 여기 뭐 캔들 차트 창시자 혼마 문해이사의 그러네. 사케다 전법 5가지 네. 책을 보셔도 되고 네. 그다음에 엘리어트 파동론이랑 사케다 오법이랑 또 겹칩니다. 엘리어트 파동은 많이 네,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이제 책으로 보시고 네, 우리는 그것만 알면 돼요. 종목 언제 사?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봐봐. 이게 아무리 차트 백날 봐봐. 이게 사케다 오법 뭐고 상승사법 몰라요. 못 찾아요. 그것도 많이 봐야지 그게 또 되니까 맞아. 이제 제가 얘기한 것도 도움을 받으시고 뭐 책을 보고서 또 도움을 받으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앞으로도 모멘텀 있다. 좋아요. 네. 앞으로도. 그래서 저는 1분기 실적까지는 좋을 것 같아요. 1분기 실적 언제 나오죠? 1분기 실적이요? 조선이요? 다 이제 저희 이번 주부터 미국이 실적 시즌 시작하고 그 4분기 저희는 실적. 다음 주 1분기 실적. 올해 1분기 실적은 올해 4월에 나오죠. 네, 그쵸. 그렇죠. 그래서 4월까지는 좋을 것 같다. 4월까지 그러면 끌고 가봐도 괜찮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오션 지금 자리도 전문가님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 또 그게 난 매수버튼 도저히 못 누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또 HD 현대중공업 네, 종목. HD 그룹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대안이 정도로 될수 요약을 있다. 해드리고 네.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네, 이제 좋습니다. 뭐 할까요? 방산 자동차 중에. 조방자. 다음은 순서대로 가시죠. 방산할까요? 네, 방산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역시 대빵은 이거죠. 그쵸. 네, 대빵이 근데 오늘 좀 뭐 밑꼬리를 달았네요. 네, 이걸 달았는데 네. 뭐 그렇게 유쾌해 보이진 않습니다. 끝났나요? 아니요. 근데 이걸 끝났다고 할 수 없어요. 아니, 삼성전자랑 닉스 봐보세요. 그니까요. 지금 전자닉스는 사도 돼요? 반도체는 약간 이제 조금 잠깐 쉬어가자.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오히려 저는 이쪽은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여기서 따라가실 용기가 있으신 분들, 저는 만약에 이게 여기라면은 얘기를 하겠어요. 네. 보통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에서는 저는 따라가도 된다 주의거든요. 어, 근데 이제 올라왔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추격 매수 할 거냐? 네. 이거는 이제 자기 그 뭐냐 강심장이다. 네. 좀 해보셔도 되고. 어, 좀 약간 나는 쫄보다 네. 저 쫄보예요. 기다렸다가 가는 게 어, 맞지 않을까? 지금 개인적으로. 자리는 더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이건 모르죠. 이게 사실 신고가 영역이라서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이제 몰라요. 지금 다 어려워요. 지금 음. 5,000피 다가가는 것도 저희 다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동안에 데이터가 나온 것도 없고 맞아요. 진짜 이렇게 전문가님의 이런 뭔가 도움이 없이 못 누르겠어요, 정말. 그 매수 버튼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제 취향은 네. 이런 것 안 따라갑니다. 그러면요. 쉴 때 네. 조용할 좀 때 덜 간 사야죠. 거. 덜 간 거. 좀 덜 간 거. 그런 게 마음 편하죠. 네. 그리고 뭐 한국항공우주도 마찬가지예요. 네. 얘도 제가 옛날에 이건 많이 얘기했는데 이거 봐보세요. 와, 차트 예쁘다. 쭉쭉쭉.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은 네. 어디서 산다고요? 여기서 산다니까? 위에서. 빅거리에서 다 같이 이게 아쉬운 거예요, 항상. 음. 예.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아까 6시에 올라간 영상. 거기에도 네. 종목을 언급했지만 힌트 오. 드릴 종목은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 자, 아직 덜 올라갔죠? 네. 다른 곳들에 비해서는 네. 확실히. 덜 올라가서 저는 전고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여기도 수급이 나쁘지 않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방산 중에 대안이 될 수 있는 거는 지금 방산의 뭐 현대. 하나여로랑 뭐 못 샀다, 하나시스템 못 샀다 하면은 네. 현대로템이 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음. 왜냐면은 결국에는 이 안에서 순환매가 돈다 그러면 네. 그 다음 타자는 저는 현대로템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음. 방산 3대장이 현대로템, 하나여로, 에라진엑소원이죠. 네. 에라진엑소원도 좀 올라왔는데 넥스원 같은 경우는 좋거든요. 근데 저는 넥스원보다는 네. 현대로템이 좀 나아 보입니다. 오. 개인적으로. 이거 제가 음. 적어가려고 지금. 네, 개인적으로 현대로템이 나아 보이고 네. 제 오늘 그 불조에 올라온 맞다. 영상에 영상 보면 되지? 그 현대로템을 제가 언급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 좋아요. 여러분 다들 저녁 드시러 갔나? 갑자기 채팅창이 조용해지네. 이 원래 조용해요. 원래 말이 별로 없어요. 처음에 뉴페이스 오면은 막 격하게 환영하고 아니 벌써 이렇게 식으시면 어떡해요? 이게 보통 퇴근하시면서 이어폰 끼고 들으시는 그쵸, 분들이 많아서 지하철에서. 채팅을 못 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 이해해야죠. 본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네. 얘기를 하면 되고 좋아요. 꼭 이렇게 예, 바로 올라왔다. 아빠미도 보면서 보는 중. 지인님 감사해요. 남자분이셨군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좀 약간 이 주식 얘기할 때는 네. 채팅이 활발하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다들 잘 듣고 계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방산주 중에 풍산 같은 종목은 저는 사실 이거 풍산은 네. 구리 가격 상승 때문에 올라가는다가 저는 더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외국인들 수급 안 좋은 거는 저는 좀 약간 비춥니다. 그럼 풍선은? 풍산은 약간 비추. 넥스원도 저는 일단 기관 수급은 좋은데 살짝 좀 그렇고 애매하다. 그냥 저는 그냥 현대로템이 좋아 보인다. 그러니까 현대로템. 개인적으로.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거는 영상에 힌트를 드렸습니다. S&T 다이내믹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알죠. 네, 여기는 괜찮습니다. 봐봐요. 조정 많이 받았죠? 네. 이거 진짜 전문가님 말하시는 그거 아니에요? 네. 아무도 이렇게 조용할 때? 눌렀다가 올라올 때 저는 좋아해요. 오늘 또 121선까지 뚫었잖아요. 윗꼬리가 근데 좀 별로긴 해. 그래요? 네. 그래도 그 장대양봉 3개 나왔네. 근데 아니 집에 가서 오늘 사케다 5번만 기억할 것 같은데. 하나 근데 들었다. 이 S&T 다이내믹스가 단점이 있어요. 뭐예요? 액면가가 높아서 호가창이 얇아요. 유통 주식이 작아가지고. 그러면 어떤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급등에 양봉 나왔다고 따라갔다가 이 윗꼬리 당하기 십상이라는 크게 겁니다. 물릴 수가 있다. 왜냐면 호가창이 얇다라는 거는 크기 때문에. 유통 주식수가 작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누가 좀 약간 돈 좀 있는 사람이 만들 수 나는 있다는 팔 거야 그러면은 그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좀 주의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대표적으로 고점에서 따라가면 안 되는 종목이에요. 그쵸. 근데 이런 게 또 대신 한번 올라올 때 갈 때 좀 세게 가죠. 그런 거 좀 더 좋아해요. 그런 것도 그러면 이거 적합합니다. 그래요? 이 종목은. S&T는 저는 지금 거의 뭐 무슨 히토류 관련주에 거의 약간 비중이 몰빵. 저는 그런 거 안 사요. 저는 일단
정치 테마주, 아. 인맥주, 뭐 테마주 이런 거 안 삽니다. 저는. 진짜요? 안 해요, 저. 오. 물어보세요,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그런 여러분, 걸 아예 추천을 안 해요. 오, 진짜요? 아니, 물어보세요, 한번 막간을 이용해서. 그런 거 제가 말한 적 있는지. 저는 여러분, 무조건 다 안 좋게 얘기해요. 전문가님은 테마주 안 하시나요? 저녁 준비하면서 들어요, 일하면서 들어요. 와, 감사합니다. 시들시들, 저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스테이블 코인. 안 하세요? 그런 거, 그런 알려주도 것도 안 테마주 안 해. 그런 거 안 산다니까요? 아니, 그런 거 안 사도 수익이 나는데? 굳이 그런 거 왜 사요? 이야. 그러면은 전문가님은 그런 테마는 아무래도 단기 변동성이 너무 커서 안 하시는 네, 거예요? 맞아요. 음. 우리 시청자분들이, 예, 오래 가져가면 좋대요, 네. 전문가님. 아니,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희 방송만 본다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쵸, 이곳저곳 다 해서. 딴 방송 가면은 주구장창 그것만 얘기하는데. 테마만. 제가 굳이 그런 얘기 할 필요 있습니까? 아. 그래서 저는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에 대해서 오, 공략하고 그쪽을 좀 많이 매매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테마주 방송에서 저도 보고 따라 사보면 이게 대응이 안 돼요, 진짜. 네. 대응이 안 아니, 돼요. 오늘 20% 갔다가 내일 마이너스 10% 가고 이래버리면 대응이 됩니까? 그거? 절대 안 되죠. 네, 안 돼요. 내가 팔 수 있을 것 같죠, 여러분? 그게 다들 잘 안 아실 됩니다. 거예요. 생각보다, 야, 시청자가 80명 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아유, 많이 들어오셨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방사는, 음. 아까 말했던 현대로템, 그리고 SNH 다이내믹스, 실적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재무제표 살짝 한번 볼까요? 좋습니다. 실적이 찍혀야 되죠, 올해는 확실히. 그렇죠. 여기 보면은, 일단, 딱, 그냥 이것만 딱 보세요. 추정치가 올해 지금 1조예요. 와, 거의 2배 영업이익이. 이상 튀었. 와. 그럼 4분기 실적이 발표되면서 이게 나오겠죠? 네. 그럼 지금 요게 잘 나오면은 요게 지금 1조가 넘는다는 소리예요. 네네. 영업이익이. 그럼 이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실적 나오기 전에 팔아야 돼요? 실적 나오고 또 저는 세론보다는 네. 더 갈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예를 들어 볼게요. 네. 삼성전자가 11만 원대에서 돌파하면서 날아갔어요. 그죠? 그 영업이익 20조 원 그 얘기. 네. 그러니까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날아갔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럼 지금 이제 정고점 돌파를 노리고 가면은 실적 발표할 때쯤 돼서 네. 쇼크만 안 나오면은 간다. 쇼크 나올 일 없잖아요. 네, 그리고 작년에 화장품주들이 사실 맞아. 컨센 하회에서 쇼크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땐 방산주들은요 지금 오히려 더 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오. 왜냐면 앞으로 더 좋을 거기 때문에. 오. 미국에서 이제 네. 아까 말했잖아요. 국방비 2배를 증가시킨다고요. 네. 66%. 그러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미국에 나가 수준은 안 받겠지만 네. 어쨌든 그로 인해서 수주가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은 뭐 예를 들면 저기 중동 지역 아니면 동유럽 지역 네. 이런 데서 로키드 마틴이랑 얘네 거보다 싼 걸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도 있겠죠. 미국 같은 경우는 물론 국방비를 증액한다라는 거는 미국에서 군사 장비를 많이 살 거잖아요. 네. 그럼 또 이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로키드 마틴이랑 RTX가 네. 미국 거를 먼저 만들겠죠. 네, 그쵸. 그러면은 다른 나라에서 만약에 주문한 것들을 뭐 물론 그거 맞춰서 주겠지만 다른 나라에서 이제 주문을 딱 넣으려고 생각해 보니 네. 아니 미국이 지금 내년 올해 국방비를 이제 올리는데 네. 우리가 지금 발주하면 받아지는 시간이 늦지 않을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방산주가 대안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자국 것보다 늦어지니까. 그러니까 미국 거를 먼저 만들 거니까 그쵸. 발주를 넣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우리나라가 반사 수혜감을 그렇죠. 받는다. 그럼 지금 방산이 올라오는 논리가 바로 그거예요. 그냥 국방비 증액이 아니라 이런 이유 때문에 네. 모멘텀을 받고 올라. 거기에다가 이제 이란도 뭐 반정부 시위한다, 베네수엘라 맞아요. 뭐 이슈 막 이런 침공, 것들이 네. 다 그냥 센티를 건드는 거예요. 어허. 센티를 건드니까 사람 심리가 야 이거 사야 돼 이렇게 되면서 그렇죠. 가는 거죠. 주세가. 오. 그러니까 반도체도 똑같아요. 반도체도 이게 삼성전자도 보면요. 물론 여기서 그때 다들 그랬을 거예요. 야 이걸 사야 되냐. 못 사. 이걸 뚫을 때 여기서 초입에서 사는 거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하지만 여기서
살려고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항상 당연하죠. 제가 좋아하는 거 뭐냐면 이렇게 갔다가 조정나고 이렇게 지킬 때 이때 사야 돼요, 이때. 한번 이렇게 상승했다가 1차 눌리는 게 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걸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뭐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전문가님은 어쨌든 그럼 장기 투자를 선호를 하지만 섹터 공략 주도주를 정확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에 상승가 상승률이 나오는 그렇다고 거예요? 제가 막 장기 투자를 막 선호하는 건 아닌데 어. 모아서 끝장을 봐야 될 거는 모아가는 게 맞고 네. 맞지만 네. 시장 주도 섹터가 뭔지 파악을 해서 그쪽으로 빨리빨리 가성비 좋은 매매를 해야 된다. 가성비 좋은. 왜냐면 뭐 지금 예를 들어서 2차 전지를 내가 바닥이 아니냐 그러고 산다. 네. 근데 걔가 2차 전지 지금 사서 뭐 단기간에 올라올 모멘텀이 부족하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굳이 거기에다가 돈 써가지고 뭘 하느니 지금 시장에서 힘 좋고 올라가는 종목군들 방산 조선 딱 공략해서 올라갈 때 즐기고 나오면 된다가 맞아요. 제 생각이고. 이게 진짜 뼈 때리는 말이 맞는 게 막 물 타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그 돈 물 타도 올라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2차 전지를 물을 타서 물 타고 좋아. 그거를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네.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들. 근데 거기에 올라오는데 지금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르는데 돈만 거기 먹기잖아. 자꾸 손 사가지고 묶어놓으면 뭐합니까? 그거 일단 물린 건 물린 거대로 두고 맞아요. 방산조선 지금 힘 좋을 때 여기서 빨리 수익 내야죠. 그쵸. 맞습니다. 우리 또 오몽님이 처음 들어오셨어요.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고. 와, 우리 기린님 진짜 어떡해. 이분은 제가 봤을 때 제 팬이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뭐 야, 맛있는 이거 거라도 잠깐만 기프티콘이라도 이분은 싸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조수빈 아나운서님 이 동반자 안 되면은 저분은 구독 취소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요. 이거 전문가님 참고하시고 대표님도 보고 계시나요? 어떻게 아니 지금 시청자 계속 늘어나는데 야. 근데 지금 아나운서님 얼굴 보고 진짜요? 근데 저 약간 실물이 더 낫지 않나요? 여기 나오는 거. 실물이 훨씬 이쁘신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화면 보면 네, 많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영혼이 제가 없는 것 같긴 한데. 제가 또 한 다음 달부터 이렇게 안방마님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 또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매일 화가 나 계시는 이주호님 팬입니다. 이러면은 근데 조금 처음 봤는데 맨날 화난 사람처럼 오해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생각보다 부드러우세요. 아 생각보다 이거 어떤 생각을 하고 오셨죠? 네, 생각보다 되게 부드러우시다. 수르아님 안녕하세요. 양봉 이주호 선생. 오, 좋은 좋습니다. 닉네임이네요. 아니 채널 이름 나쁘지 않지 않아요? 불주호. 불조 딱 입에 착 붙어요. 그죠? 불조 선생. 또 좋습니다. 불기둥을 맨날 뿜어주시는 좋습니다. 하나 시스템 하나 오션.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그다음 자동차 가시죠. 좋아요. 네, 자동차는 현대차. 제가 이제 맞아요. 이거는 근데 네. 제가 제 친구 오늘 물렸어요. 아침에. 이걸 물릴 게 있나 싶은데 예약 여기 주문해가지고. 보면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주호의 트렌드에 가시면은 이거는 여기 우리 현대차 프로젝트 하신 분들 알아요. 제가 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멤버십 아직 안 나가신 분 있는데 제가 여기 영상에 보면 여기 멤버십 있죠. 네. 뭐예요, 이게? 현대차 동행 프로젝트. 그때 이게 아까 얘기하신 거? 네, 총 15화가 있어요. 우와. 네. 언제 한 달 전부터 얘기를 하신 거네요, 그러면? 현대차를? 그렇죠. 제가 오. 8월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샀어요. 그때 현대차를 제가 이 멤버십에서 이때 제가 이때 21만 원 이때 사야 됐다. 수익률 몇 프로예요, 그러면? 거의 지금 100%다 됐죠. 대박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현대 오토에버. 현대 오토에버도. 제가 이거 16만 원에 얘기했어요. 이게 200% 올랐어요. 와. 아까 현대 모비스도 뭐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모비스는 제가 그래서 응. 오토에버랑 현대차 없으신 분들이 대안으로 해라. 모비스. 왜? 모비스 왜 얘기하냐면 네. 자, 이게 보세요. 월봉을 보시면 현대차 셀럽이네. 저 현대차 그건 아닙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은 모비스가 여기 2011년도 고점이 41만 6,500원. 네. 자, 그 다음에 월봉이에요. 21년도에 40만 5천 원. 오. 여기서 만약에 40만 원 돌파 안착하면 이거 가겠다는 소리거든요. 그쵸, 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역사적 신고가네. 눌렀다가 돌파할 때 사는 거라니까. 물론 여기서 사는 것도 좋아요. 네. 하지만
지금 현대차랑 뭐 모비스, 현대, 위아 다 신고가잖아. 글로비스랑. 맞아요. 그러면 모비스 차례가 온다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먼저 뭐가 갔습니까? 현대 오토에버 갔죠. 네. 그 다음에 현대차 현대차. 갔죠. 네. 그 다음 뭐 갔어요? 현대 위아 갔잖아. 다 갔어요, 현대그룹주들. 현대 위아 여기 이날 급등 나왔잖아. 네. 그러고 나서 오늘 글로비스 급등 나왔잖아. 맞아요. 그럼 뭐 남았냐고 이제. 현대모비스. 그렇죠. 와, 여러분, 이거 꿀팁. 그래서 제가 오늘 그 6시 영상에 현대 모비스를 와, 이렇게 다 알려주셔도 되는 거예요? 이미 다 말한 종목이에요. 현대, 사실. 와, 그러면 현대그룹주들 네. 진짜 다 올랐네요. 네, 이제 그럼요. 이거 빼고. 현대 또 뭐 있지? 현대건설. 현대약. 현대건설도 현대차 그룹이고 맞네. 현대약품은요? 현대약품은 아니에요. 현대건설이랑 현대로템이 현대차 그룹이에요. 진짜 현대모비스만 남았네. 네, 모비스 남았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오늘 올라온 여기 제가 얼마 전에 1월 7일 날 조가 베팅도 현대 모비스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 왠지 좋아 보여요. 제가 느낌이 있거든요. 네, 좋아 보여요. 좋아 보입니다. 좋아 저도 좋아 보입니다. 보입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네, 아, 이거 여러분. 너무 약하다 약해. 그래야 눌러주셔야 제가 또 오거든요. 우리 앵커님 이번에 주호님 심쿵 신고 왜 제 눈에는 이런 댓글만 보일까요? 다들 누르고 보시죠? 제가 심쿵했는지 안 했는지는 여러분들 제 마음속을 보고 계시나요? 개 탔대요. 뭐요? 주호님 개 탔. 아, 뭐 개타 옛날에 250명 나왔는데. 여러분 빨리 250명 넘어서 저의 힘을 네, 보여드려요. 그래서 자동차는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뭐 현대모비스. 네, 실적도 실적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를 기다려야 돼요. 그쵸. 왜냐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음. 거기 지분 구조를 보면은 정의선 회장 단독 지분, 음, 현대차 지분, 네. 모비스 지분, 글로비스 지분 이렇게 음. 있습니다. 누가 제일 많아요? 현대차가 제일 많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지배구조 개편의 스타트가 현대차의 그 순환 출자 구조의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죠. 오. 네. 그러면 보스턴 다이내믹스 관련주로는 현대그룹주만 보면 돼요? 로봇주들 이런 거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관련주로는 뭐 클로봇이나 음. 이런 여러 개 있는데 걔네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직접 수혜주는 당연히 현대그룹이기 때문에 네. 지금 현대그룹주들이 기존에 완성차에 대한 밸류만 있었다면 지금은 로봇 밸류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쨌든 현대그룹이 기본이 되어 있어야 그렇죠. 된다. 자, 여기서 하나 아셔야 될 게 만약에 네. 현대차 그룹이 완성차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요. 이거는 주가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현대차 따라가는 거네요. 왜냐하면 이거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네. 현대차는 제조업 기반이죠. 네네. 그죠? 네. 원래 제조업이 PBR이랑 PR이 낮게 나와요. 그러니까 동일 업종 그쵸, 비교해봤을 맞아, 때 맞아. 보통 PBR, PR이 낮아요. 제조업이. 네네. 근데 뭐 대표적인 성장주인 뭐 바이오나던가 로봇 이런 거 보면은 퍼가 되게 높죠. 레인보우 2000배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럼 봐봐요. 지금 그 높은 성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과 네. 그러니까 저평가라고 항상 불리우던 이 제조업과의 만남이 있었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로봇의 밸류를 지금 현대차 주가에 반영시키려는 과정에서 지금 급등이 나왔는데 자, 반영시킨 거는 좋아요. 네. 반영을 시켰는데 기존에 잘 하던 실적 잘 나오던 게 못 나오면 이거 가져온 거를 상쇄시켜버리고 주가 빠져버리는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될 거는 현대차 그룹의 실적이 잘 나오면서 로봇 모멘텀이 끌고 와줘야 주가가 간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현대차 실적에 따라서 내가 사고팔고를 해야겠네요. 현대그룹주들은. 그러니까 뭐 모비스도 그렇고 다 실적을 봐야죠. 그쵸. 네. 그룹주들 다 그러니까 실적을 체크해. 본업을 잘 하면서 넥스트로 로봇이 가줘야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바이오는 근데 대부분 다 적자 아닌가요? 근데 요즘에 돈 버는 바이오가 CDMO라고 있죠. 그들은 실적 모멘텀이 나오면 주가 올라갑니다. 삼바도 그렇고. 삼바. 셀트리온도 그렇고. 네. 네. 오늘 D 뭐죠? D&D 파마텍이요? D&D 퍼마텍 말고 D가 아니었나? 장 초반에 엄청 리브스매드. 리브스매드? 그것도 뭐 흑자전환 얘기 있고 오늘 장 초반은 되게 많이 올랐는데 윗꼬리를 달았네요. 이거는 제가 모르는 종목인데. 이런 거 이거 보면 별로 안 사고 싶습니다. 이거 보면은 별로 안 사고 싶지 않나요? 저는
저는 재무제표에 아, 저는 이런 자극적인 거. 양봉 좋아하는데 네. 빨간불 들어와 있으면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아요. 아, 근데 짙게 빨갛네요, 진짜. 네, 저는 네. 이게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의료 AI 같은데. 그죠? 약간 신주상정주 같아요. 핸드헬드 다관절 복강경 수술기구. 약간 뭐죠? AI랑 의료랑 붙어버리는 약간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바이오 음. 오늘 좀 되게 부진했잖아요. 헬스케어 컨퍼런스 네. JP 모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료 소멸인가요, 이제? 세론이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그나마 버틴 게 다 CDMO 쪽이에요. 아, 알테오젠 급락. 그러니까 맞아. 테크들은 빠지고 아. CDMO 기업들은 괜찮았어요. 그러면 걔네들은 더 사도 돼요? 지금? CDMO? 응. CDMO는 저는 좀 괜찮아요. 오. 왜냐면 세무보험법 통과됐고 이제 숫자가 찍히면은 주가에 반영이 될 겁니다. 오, CDMO. 네, 그래서 제약바이오 근데 사실 알테오젠 안 좋다는 아니에요. 테크 중에 좋은 건 봐야죠. 예를 들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좀 볼게요. 네. 보시면은 코스닥 상위를 보시면은 봐봐요. 에코프로 BM이랑 에코프로 빼고 다 바이오거든요, 거의. 맞아요. 자, 알테오젠, ABL, 레인보우 빼고 HLB, 리가캠, 삼천당제약, 코론티슈진, 펩트론, 리노고 빼고 파마 빼고 D&D 파마 떼 보로노이 다 바이오죠. 근데 오늘 잘 봐요. 양봉 나온 거 삼천당제약이랑 HLB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근데 HLB는 저는 안 좋아하는 기업이라 맞아요. 이거는 그냥 보지 마시고 삼천당제약은요. 테크가 아니라 여기는 바이오시밀러 회사예요. 아, 물론 에스페스 플랫폼이 있지만 네. 이 약간 알테오젠이랑 ABL 바이오랑 결이 좀 달라요. 아직 기술 이전을 한 회사는 아니고 네. 기술 이전 가능성은 있지만 원래 본업은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로 먹고 사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거 좀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삼천단제약 양봉 나온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생물보험법 통과되면서 바이오시밀러랑 CDMO 쪽은 주가가 괜찮아요. 네. 아, 그러니까 이쪽을 참고해서 앞으로도, 네, 보시면 좋겠고 오늘 빠진 쪽은 테크 기업들 쪽으로 빠졌는데 그게 뭐 끝났다 안 좋다가 아니라 네. 그냥 이제 JP모건 시작되면서 세론 현상이 나왔고 이제 안에서는 기업 개인 플레이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럼 보신다면은 릴리랑 좀 친한 애들, 릴리. 릴리랑 좀 친한 애들 위주로 테크 기업은 좀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러면 알테오젠은 끝났네요. 릴리랑 친하지 않잖아요. 릴리랑은 안 친한데 거기는 SC. 더 큰 게 많잖아요. 뭐 키트루다를 시작으로 그쵸. 지금 다이치 상표랑 뭐 되게 많죠. 자는 뭔가요? 자동차였습니다. 자동차요. 자동차. 조반자 하니까 이게 궁금해서 오셨나 조방자. 오늘. 아, 진짜 아니 조방원이라는 말은 실제로 있잖아요. 조방원이 사실 이게 원전 좋거든요. 아니 원전 봐야 되는데. 궁금한 거 있어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랑 원전에서 현대건설이 오늘은 또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솔직히 장 초반에 많이 올랐는데 조금 약했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현대건설을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여전히 대장전지. 대장은 두빌이 맞고요. 현대건설이 올라간 이유는 이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두빌이 지금 이때 주가 상승률 보세요. 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가파르다. 네. 네, 피로감이 아직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빌이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네. 여기서 더 치고 나가려면 추가적으로 수주가 나오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 SMR이랑 원전 수주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네. 지어지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니까 그거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계속 주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원전만 하는 게 아니라 가스터빈이라던가 플랜트 시공이 가능하니까 네네. 지금 대세가 약간 좀 가스터빈 이쪽으로 좀 네.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좀 화석연료를 개발해서 뿌리자 약간 이런 주의잖아요. 네. 그러면 천연가스 가격이 안 올라간다라는 가정하에 네. 가스터빈이 대안으로 많이 사용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대건설이 더 부각을 받은 거고 뭐가 더 좋다 안 좋다는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아, 약간 조금 다르네요, 결이. 네, 그게. 결이 다른데 어쨌든 핵심 주기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장은 맞아요. 여전히 두빌이 근데 갈 거예요. 오. 갈 건데 지금 약간 조금 애매한 상황. 네. 어. 그래서 자동차가 너무 세고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그거죠. 오늘의 이 움직임은 메타가 오클로랑 전력 뭐 그거 협약한다 네. 이 부분 맞아요. 때문에 움직였던 거고요. 네. 걔네들이 움직였는데
우리가 그냥 조금 움직인 거고. 음. 그럼 이게 우리나라 주가들 원전주가 다시 달려가려면 네.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계속 나와주면서 수주가 또 붙어줘. 아, 그러면 뭐 메타를 제외하고도 이제 뭐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전력 그런 협력 소식이 나오면 두빌은 계속 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수주를 해야지. 아, 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수주를. 아,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그게 그게 더 확실하고. 중요해요. 예, 그게 지금 오.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 현대건설은 네네. 그에 비해서 대안이 많잖아요. 거기가 뭐 원전만 해서 먹고 사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가스터빈이나 화력발전소 이런 것들 때문에 더 그런 거고. 근데 두빌은 사실 네. 물론 가스터빈 수주도 계속 있었습니다만 핵심은 우리 시장 참여자들이 기대하는 거는 원전이란 말이에요. 그쵸. SMR 원전. 맞아요. 이게 SMR. 돼야지 본격 랠리가 나올 거예요. 기다려보자. 아, 그리고 좋아요. 여기 지금 2차전지. 2차전지 네. 강세인데 어떻게 보냐고요? 아까 얘기했는데, 노노. 그냥 저가 매수세가 그냥- 되는 거죠? 아니, 딱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2차전지에 지금 살 바에 그냥 다른 거 사겠습니다. 그냥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하세요. 아니, 지금 좋아 보일 것 같은 거 저희 계속 얘기해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알에비님, 오늘 종목들, 신규 종목을 좀 담아보는 게 어떨까요? 오늘 이 상승은요. 네. 그냥 수급 플레이예요. 바이오 빠져서 여기 수급 들어온 거예요. 아, 그렇구나. 다른 이유 없습니다. 뭐라도 올라야 코스닥이 이렇게 그래도 버텨주니까. 그냥 뭐 ETF 자금도 움직이면서 그냥 여기 들어온 거예요. 그냥 그게 다예요. 이걸 가지고 막 의미 부여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저는 이때도 그랬습니다. 이게 반등이 세게 나왔지만 네. 보세요.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2차전지. 그죠? 아, 그리고 그러니까요. 뭐 여기가 업황이 돌아서서 음. 막 되게 좋아지는 분위기는 지금 또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시간을 염두에 두고 나는 계속 끌고 갈 생각이 있으면 그냥 사시면 됩니다. 아, 근데 굳이? 저는 근데 굳이 이거 살 바에 좋은 거 센 거 많은데 그러니까요. 굳이 이렇게 지금 하나 그룹주들 이렇게 네. 상한가 가고 이러는데 그쵸? 굳이 저 그러니까 이거는 뭐 2차전지 투자가 답이 될 수도 있어요. 뭐 거짓말. 어떻게 합니까? 다 많이 2년 3년 뒤에 얘네가 더 세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가서 생각해 볼 문제고. 2년 3년 뒤잖아요. 그쵸? 뭐 근데 제가 봤을 때 1년 안에 세게는 못 갈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금은 소외 섹터다. 예. 그렇기 때문에 소외받는 건 확실하니까 이 점을 감안하셔서 지금 센 주도 섹터에 탑승할 건지 나는 그래도 2차전지가 좋아서 기회라고 본다. 그러면 사세요. 아니 진짜 작년 한 해도 올라가는 종목만 탄 사람들만 돈을 번 것 같아요. 진짜로. 네. 그래서 주도 섹터 안에서 진짜 전문가님 따라서 놀아야 되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저희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방자 했고 마지막 한 글자 뭐였죠? 네, 전력기기인데 맞다. 조방자전. 전력기기는 지금 사실 이 대장은 얘거든요. 맞아요. 오늘 효성중공업 네. 셌죠. 그쵸. 제가 오늘 네. 그 아까 6시 올라간 종목에 네. 힌트가 있어서 음. 그 종목을 보세요. 여기 종목 아.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 종목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게 좀 강력한 종목인가 네, 보죠? 강력한 종목이고 뭐? 센 종목에 탑승하고 싶네요 하시는데 아니 내가 하나 시스템하고 지금 하나오션 줬잖아. 귀 아파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자,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세요? 블링블링님 오늘 오셨나요? 처음. 전문가님이 이러겠어요. 그 효성중공업은 그러면 이제 안 보시나요? 아니요 이거 똑같은 이제 건 좋아요. 얘기해주세요. 좋아요. 4분기 실적은 뭐 단기적으로 안 좋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봤거든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오호. 자 지금 그냥 기술적으로 보면은 네. 저는 효성중공업도 좋은데 더 HD 현대 일렉이 조금 더 좋아 보이고 이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게 그 대박 종목. 네, 네. 6시 영상에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안 되고요. 라방 끝나고 네.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실적이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 좋아질 것들이기 때문에 보시면 좋겠고 산일전기라던가 밑에 있는 종목군들보다도 저는 오히려 대장주들 위주로 보시면 어떨까. 너무 그래서 좋아요. 오늘 제가 여기 그 아까 6시 영상 그러니까 네. 뭐냐면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라이브 때 사실은 음. 하나오션이랑 모비스랑 현대로템을 얘기했던 종목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요 라이브 때 요 박정 앵커님이랑 했을 때 이거 긴급 라이브 그러니까요. 제가 이때 얘기를 3개를 했어요. 네네네. 그러고 나서 후발주로 또 알려주셨구나. 네, 오늘 여기에 지금 이 올라간 종목 2개가 새로 네. 노출이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섹터별로 종목 하나씩 여기에 담겨 네, 있는 들어가 거예요?
제가 자세하게 적어놨으니까 궁금하시면 집에 가시다 한번 보세요. 저도 가는 길에 봐야겠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음. 수익 내실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시면 좋겠고. 네. 그리고 여러분, 뭐, 영상 다 보실 그런 여유가 안 되시는 분들은 또 전문가님이 텔레그램 채널에서도 정보 네. 남겨주고 계시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쉽게 이렇게 딱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네. 제가 오, 메모장을 네, 켜셨어요. 제가 그 26년도 이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유망 섹터를 제가 연말 연초에 정리해드린 게 있어요. 봐봐요. 첫 번째가 반도체, 파운드리. 이거는 다 보신 분들 알 거예요. 제가 이거는 계속 얘기를 했었고, 두 네. 번째가 제가 통신 장비 말씀드렸습니다. 오. 그 다음에 AI 소프트웨어 얘기했고요. 네. 여기 이제 로봇이랑 자율주행. 이야. 그 다음에 제가 네 번째 바이오 얘기했는데, 네. 여기에다가 이제 이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연초부터 지금 사실 다 갔잖아요. 네, 다 갔죠. 여기서 이제 조선방산인데, 저는 이거는 1분기까지만. 1분기까지만. 아, 그렇게 길게 안 보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주도 섹터가 뭡니까? 주도 섹터가? 자동차, 방산, 조방자죠, 우주항공. 조방자. 맞아요, 조방자. 그래서 이거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방산에 우주항공이 엮여서도 이렇게 붙잖아요. 네, 우주항공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섹터? 좋아요. 오호. 좋은데 스페이스X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죠. 이미 많이 올랐다. 좀 어느 정도 가더라도 쉬었다 갈 것 같습니다. 그쵸. 아직 그 네. 기간이 일정이 남아있으니까. 또 원래 제가 여기까지는 얘기를 했었고, 이제 이거를 이제 오늘- 추가로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 잘 참고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진짜 딱 좋은 날 오셨어요. 제가 나오고, 그리고 또 5번째 유망 섹터를 오늘 또 공개를 하셨고, 네. 오늘 또 이 부분이 영상으로 착 정리를 하셔가지고 또 올려주셨으니까, 네.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